영끌족들은 이제 슬슬 불안하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은 영끌족들이 가장 피해가 보는 거. 첫 번째, 영끌했다는 거 뭐예요? 딱 생활비 제외하고는 원리금으로 갚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위기 때 대응이 안 된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위기입니다. 나가던 돈에 비해서 원리금이 몇십만 원씩 늘어요. 요것만 해도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요거를 보통 뭘로 버텼냐? 저금리니까 대출을 더 내서. 그런데 대출이 중단이 돼버렸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거 차익 보고서 일단 못 버티니까 더 싼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 팔아야지. 그런데 대출이 중단이 돼서 살 사람이 없네요.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은 영끌족들, 그리고 그런 여파들이 전세시장에서도 영향 가면서 전세 대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갭투기 수요들한테 간다. 먼저 맞는 사람들은 영끌족들이다. 그래서 막판에 물리는 사람들이 크게 당한다는 거예요. 집값은 투기꾼들이 다 띄워놓고 돈도 걔네들이 다 벌어갔는데 영끌족들은 그거에 낚여서 파산은 본인들이 한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그렇게 반대하죠. 대출 규제가 집값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다. 일부 매물의 가격이 빠지고 있긴 하다. 능력을 규제하는 것이 욕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 강구하는 거. 능력을 규제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욕구가 죽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 능력 다 해가지고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까지 내비두면은 뭐 되냐. 그때까지 내비둔 게 미국의 리먼 사태고 그때까지 내비둔 게 일본의 버블이에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능력을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능력이 규제예요? 대출로 집 사는 게 너무 당연시 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대출을 적당히 받아서 집 사는 거 물론 필요한 겁니다. 대출 없이 내 집 사는 사람들 예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만 적당히 받아야지. DSR 40%가 왜 DSR 40%로 규제하게요? 그거 넘어가면은 갚을 여력을 벗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SR을 40%로 규제하는 거죠. 그런데 DSR 40% 넘어간 게 한둘이냐? 집값 상승 피로감 때문인데 잠깐 조정받고 꾸준히 우상향. 근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 유동성이 어디서 풍부하다는 거예요?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중 부동자금? 시중 부동자금은 말할 것도 없이 현금 쌓고 있다는 거죠. M2 통화량? M2 통화량이 뭐예요? 2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죠. 2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건 뭐예요? 현금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늘어날 수 없죠. 유동성 지금 뭘로 늘었어요, 여태까지? 가계대출.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단 말을 이제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냐? 가계대출 증가량. 그런데 올해 6%를 규제하고 내년에 4%를 규제한다고 그랬죠. 유동성이 풍부해요. 전세대출을 전면 규제하지 않는 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물론 전세대출 전면 규제하면 영향이 크겠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떨어진다. 아니, 니들이 좋아하는 MB 때 전세가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졌죠.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전세대출 전면 규제 안 됐는데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었죠. 핵심은 뭐예요? 전세대출에 따른 금리.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전세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리하게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첫 번째. 월세에서 부담이 적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부담되기 시작하면은 이수요들 빠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집값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세가를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전세금 보증 받을 수 있나? 그러면 전세가격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거 두 가지만 보시면은 전세 대출 규제 안 했다고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 아니 떨어지는 지역들은 뭔데? 세종은 왜 떨어졌어요? 과천은 왜 떨어졌죠? 공급 때문이에요? 그거 다? 공급 들어오기 전부터 떨어지던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 대출 유동성. 그것도 유동성을 닥치고 늘려줬기 때문인데 지금은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예전처럼 쭉쭉 올릴 수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주택담보생활자금까지 다 끌어썼다. 이거까지 끌어썼다는 건 뭐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버텼던 거 저금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유가가 올라와요. 겨울 오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구한 사람들 보일러도 못 틀 수도 있어요. 유가는 올라가죠? 금리, 소비 지출, 물가. 밥 한 숟갈 떠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보일러를 안 튼다. 실제 예전에 제 친구가 겪었던 사건이에요. 겨울에 추워도 기름값 비싸서 보일러를 안 틀었어요. 그랬다가 동파 나서 차라리 보일러 튼 거보다 돈 더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고 있죠. 버티기 점점 힘들어진다. 나중에 집 팔 때까지 버티면 되겠지. 양도세 뭐 기가세 받고 못 버티게 생겼다 지금. 왜? 모든 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죠.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유동성은 축소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주담대 받은 사람들 중에 44%가 신용대출도 받았다. 영끌족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만큼. 다중채무가 많다.
어떻게 다중채무가 많은데 금리 0.25% 올라가봤자 주담대 얼마 받아서 몇십만 원밖에 안 올라간다. 첫 번째, 주담대도 그럴 때는 주담대 받는 절대 평균 금액 이야기 안 하죠. 중위 가격 이야기해서 중위 가격의 40% 해가지고 주담대로 이야기 안 하고 1억당 얼마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1억당 10만원 올라가면은 월 10만원 올라가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집 살려면 한 7, 8억은 빌려야 되죠. 서울 같은 데 살려면. 그러면은 70만원씩 오른 거예요. 연으로 따지면 840만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주담대만 받았냐? 신용대출 같이 받았죠. 신용대출도 같이 오른다. 거기다가 이자만 올라요. 원금 내야 되는데 금리 올라가면 한도도 줄어든다. 왜? DSR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연봉 5천 받고 있다. 그래서 원리금 합쳐가지고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리고 2천만 원 풀로 채웠는데 금리가 올려서 얘가 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2,120만 원이 돼버리면 DSR 한도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120만 원을 갚아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원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시상환될 금액들이 늘어난다. 정신을 차려라. 그게 어디서 빠지겠어요? 주담대는 장기적으로 빌렸으니까 안 되겠죠. 언제 되는 거예요? 신용대출 만기 연장할 때. 그러니까 연끌족들이 망하는 거예요. 5억 빌리면 연 2천만 원 갚아야 할 판이다. 얼마 안 있으면. 18일부터 오른다. 이미 올랐죠. 주담대 금리 신용대출 뛰어넘었다. 대출 역전 현상 났어요. 왜 저런 기사에는 그런 거 안 달려요? 주담대 금리가 올랐으니 신용대출 금리가 오히려 저렴해 보여. 신용대출 금리 더 오를 것. 이런 식으로 왜 기사 안 내요? 지방 아파트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 오르니까 강남 아파트가 저렴해 보여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기사들을 쓰더니 이번에 신용대출 금리도 오를 거죠? 왜? 국채금리 얼마나 올랐는데.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금융채금리 따라서 오르고 이게 시중금리에 영향이 가죠?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 오를 거고 신용대출 금리가 이제 다시 주담대 역전할 거다 조만간.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오른다는 이야기 안 하죠. 아, 주담대가 너무 올라서 문제다. 신용대출보다 더 올랐다. 주담대 낮춰야 된다. 비판적인 기사만 내죠. 이래놓고서 음모론이래 언론이 맨날 저 따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경매 나온 집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담보권 실행 기한 이익 상실이 추이가 지난해보다 5.1%포인트 올라갔고 그리고 만기 전 채무 회수로 4,440건 중에서 죽을 사자가 벌써 3개나 붙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경매 넘어갔고 30%. 악성 부실채권 비중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돈 갚을 생각 안 하고 저금리가 영원할 줄 알고 돈 오지게 빌려가는 사람들이 돈 못 갚고 있다. 경매 터지겠죠. 특히 위험한 데들. 경매 어디서 많이 터질까요? 갭투기 많이 들어간 데들. 그래서 갭투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데들이 위험해요. 특히 화곡동 빌라 같은 경우는 경매 나중에 폭탄 떨어집니다. 그거 돈 주고 빌라 비싸게 사는 거 미친 짓입니다. 거기 바지 사장들 천지잖아요. 갭투기. 갭 적은 데일수록 폭탄 엄청 터집니다. 1억 미만 갭투기요? 그거 다 폭탄이에요. 돈 주고 폭탄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테러를 들어가겠다 해서 그 폭탄 가지고 불안해 있는데 그 폭탄 저한테 파시죠. 제가 대신 위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고 있는 거다. 경매가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회생해서 사람들이 파산으로 갈아타고 있다. 왜? 회생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래도 파산보다 잃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회생을 포기하고 파산을 선택할 정도는 내가 못 갚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 안양시 동안구.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잘 안 나가는 분위기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 지금 여기 강서구, 동안구 이런 데만 말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매매 전세 다 쌓이고 있다. 저기만 예시로 나왔을 뿐이지. 반포 호가 떨어져서 실거래까지 됐죠? 성수동 호가 떨어져서 실거래까지 됐죠? 그런 지역 이야기 안 하죠. 또 연구원에서 조사한 매매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 둘 다 떨어졌어요 지금. 매매 수급 지수 떨어졌죠? 거래량 쭉 떨어졌죠? 지방은 성행하고 서울은 떨어지고 답 나왔죠. 결론 뭐예요? 지금 연끌족들이 매섭게 오르는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출 규제가 추가가 됐다. 자, 그럼 대출 규제가 추가가 됐다는 건 뭐예요? 급전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DSR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 만기 때 한도가 줄어든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구하냐? 2금융, 3금융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폭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은 생활비 좀 더 아끼면 되지 않냐? 물가는 올라요. 아까 금리 올라가죠? 그래서 소비, 비소비 지출 다 늘어나고 있다. 근데 월급은 오르나요? 이거 다 감당할 정도로 월급 오르시는 분이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연끌까지는 아니었다 하시는 분들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래서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 2명만 터져도 터지는 거다. 그 사람들이 금매 투매 나오기 시작하면은 심리는 확 변하는 거고 이미 황금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급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팔고 빠지자니 수요도 없다. 연끌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연끌한 사람들의 말로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력 가능한 대로 돈 다 모아서 내 집 마련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당신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 사서 집값이 더 올랐다, 죽진 않죠. 그리고 더 올랐다고 쳐서 그것도 팔아야 돈이 되는 거고, 그때까지 얼마나 개고생하고 나가는 돈 생각해봐라. 근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힘든 건 힘들어 죽겠고 거기에 가격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완전 파탄 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전문가는 없다. 특히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채, 200채, 하다못해 10채, 20채 사주는 사람들이 고객이지 실수요들은 버리는 카드다. 투기 수요가 매입할 때가 아닌데 실수요들이 매입할 장이다. 영끌해라 라고 말하라는 거 폭탄 받아주란 얘기예요. 넘어가야 돼요? 잘 생각해보시면 답 나옵니다.